자, 삼각함수 그래프의 뒷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는 6번째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먼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개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코사인, 탄젠트. 각각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지를 배웠고 여러분이 여러 번 그려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삼각함수를 이제 매번 이렇게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모식화해서 그릴 건데 그 내용은 114페이지부터 여기에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배우면 쉽게 삼각함수를 빠르게 그릴 수 있는데요. 이거에 앞서서 삼각함수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주기성과 대칭성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쉽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가능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일단 나중에 여러 번 들어서 이해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쪽 내용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내용 자체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기함수랑 대칭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주기함수란 무엇이냐? 이 주기라는 말은 우리가 기념일 같은 거 몇 주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여성분들 여러분 이제 생명과학 시간에 배울 수도 있겠지만 생리 주기 이런 것들 나타낼 때 사이클을 나타내는 걸 주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주기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이 지나면 또 한 주기가 반복되죠. 다시 1월이 오죠. 이런 식으로 주기는 반복되는 사이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기 함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인 함수 같은 거, 코사인 함수 같은 거 잘 보시면 같은 주기가 반복되죠. 여기서 이렇게 한 사이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탄젠트도 이렇게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죠. 이걸 주기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울 때 이 주기함수 조금 어렵게 다뤄봤던 적이 있는데요. 가령 이렇게 생긴 주기함수가 함수가 있다고 하고요. 0부터 2까지 정의역에서 반원이 정의가 되고 주기가 2이다 나머지 구간에서 라고 얘기한다면 나머지 구간에서 똑같이 생긴 녀석이 반복된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했을 때 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지우지 말아 볼게요. 0부터 2까지는 fx다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fx는 루트 x 식을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x가 일단 0부터 2까지는 fx다. 이걸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fx는 fx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가령 x에 0을 집어넣으면 0은 f2랑 같고요. 2를 집어넣으면 f2는 f4랑 같습니다. 즉 0, 2, 4에서 항상 같은 값을 갖겠죠. 나머지도 6에서 마이너스 2에서 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f1을 넣어볼까요? x에 1을 넣어보면 f1은 3과 같다.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3일 때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죠. 함수값이.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2 떨어진 여기랑 같을 것이고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된다. 반복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고요. 대칭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죠. 2차 함수 이렇게 했을 때 2차 함수는 y축의 대칭이죠. y축의 대칭입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반으로 접어서 얘를 완벽하게 대칭시킬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라색 부분을 대칭시키면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대칭 함수다.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자, Y축 대칭인 건 코사인 함수죠. 이렇게 가는 애가 똑같이 Y축에서 Y축을 기준으로 대칭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인 함수나 코사인, 탄젠트 함수는 원점 대칭인데요. 원점을 기준으로 점들이 이렇게 대칭성을 띠고 있죠. 자, 이렇게 대칭성을 띠고 있죠. 완벽하게. 그래서 원점 대칭이다. 사인 함수는. 그리고 탄젠트 함수도 원점 대칭이죠. 원점을 대칭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점들이 대칭을 띠고 있습니다. 사인 같은 경우에는 선대칭성도 보이죠. Y축은 아니지만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또 대칭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 원점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들을 가지고 또 대칭을 나타낼 수 있더라.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식으로 대칭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좀 굳이 어렵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칭, 주기 함수 또는 대칭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안 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표현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필기를 다 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멈춰놓고 여러분 이제 설명 듣다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멈추고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기함수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t가 주기예요. t 주기. 방금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했죠. 자, 이랬을 때 이 함수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자, x-a를 대입하죠. x에다가 x-a를 대입하면 이 자리에 x-a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도 x-a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여러분이 또 주기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x 플러스 4는 fx다라고 하면 아 주기가 4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fx 플러스 3은 f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지? 그럼 못 알아먹을 수 있죠. 얘는 주기가 2인 겁니다. 어째서 얘가 주기가 2이냐 그걸 알아보도록 하죠. 자, 평행이동 시켜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기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주기함수가 그대로 평행이동을 한다 해도 바뀌지 않겠죠. 이렇게 생긴 주기함수가 옆으로 이동한다 해서 주기가 바뀌진 않죠. 평행이동은 주기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한 번씩 넣어볼게요. a에 2분의 t를 넣어보겠습니다. a에 2분의 t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계산돼서 2분의 t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t 계속 유지되겠죠. 이런 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주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가령 fx 플러스 2는 fx 마이너스 2다 하면 너 주기가 4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쉽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요. 자, 여기서 여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서 여기를 빼주시면 돼요. 빼서 나오는 수가 주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자, 가령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a가 3분의 t다. 그러면 3분의 t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천천히 넣어보시면 여기는 3분의 2t,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t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잘 보시면 여기서 얘를 빼면 t죠.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 t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예시를 들어보면 fx 플러스
여기에는 얼마를 해볼까요? fx 플러스 2로 할게요. f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보고 아 주기가 3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죠? 여기서 여기를 빼면 3이니까 3은 t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음수를 넣어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잘 보시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t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 t다. 즉 fx 플러스 뭐 예를 들어 7은 f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서 여기를 빼서 t는 4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적어두셔야 되는 게 이 내용이죠. 빼서 상수가 나오면 그 상수를 주기로 갖는 주기함수다. 멈추시고 적으세요. 여기까지 잘 적어보십시오. 잘 적으셨죠? 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앞으로 이렇게 나와도 아 이거랑 이거를 빼면 5구나. 근데 마이너스 5인데요. 그래도 눈치껏 5로 해석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5가 주기인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죠? 여기서 또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x의 개수가 1로 같죠?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en파이가 일반항으로 들어가도 똑같잖아요. 어차피 사인 값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인은 여기서 이거 두 개를 서로 차를 구해보면 en파이가 나오죠. 그래서 en파이의 주기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n파이라는 건 얘가 360도의 주기를 가질 수도 있고 720도의 주기를 가질 수도 있는데 720도 가장 작은 걸 말하는 게 맞겠죠. 720도에 물론 주기가 있긴 하지만 360도가 최소도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시험에서 뭐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죠. fx 플러스 여기다가 3분의 파이는 fx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낸다. 사인 함수가 이렇게 됐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삼각함수 이렇게 주면 이걸 보고 아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주기가 2파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주기가 2파이가 아닐 수도 있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기 파악할 때 이런 표현을 줘도 딱 눈치껏 알아먹을 수 있게 개념을 잘 정리해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상 중요한 내용이고요.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면 이제 대칭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얘는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적으세요. 적었죠?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왜냐 여기서는 대칭 함수가 그렇게 막 메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 표현은 잘 알 겁니다.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y의 대칭이죠. y축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그랬을 때 x를 마이너스 x로 바꾼 즉 y축 대칭한 이 함수가 원래 함수랑 같다는 것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왜? 원래부터 y축 대칭이었으니까. 무슨 말이야? 자 이렇게 생긴 애를 y축에다가 대칭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좀 비슷해야 되는데 자 좀 정성껏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 얘를 y축에 대칭을 시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이렇게 되고 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다 y축 대칭이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y축 대칭이에요.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건데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친구들은 얘를 y축 대칭 시켜도 똑같죠. 왜? 원래부터 y축 대칭이었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y축 대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y축 대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대칭축이 x는 k인 경우도 있겠죠. x는 k인 경우에 대칭이 됐다라는 건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기준으로 대칭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 함수는 여기를 x라고 하고요. 여기를 x 프라임이라고 여기 이제 k 여기 k죠.
했을 때 중점 관계가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동을 배웠으니까요. 이걸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x는 k의 대칭인 함수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가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원래부터 x는 k의 대칭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즉 이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이 있다. 그럼 얘는 x는 k의 대칭인 녀석이구나. 앞에서와 같은 논리로 얘도 평행이동 시켜봅시다. x에다 x-a를 대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를 더하면 이번엔 더하세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얘만 남죠? 2k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상수라고 생각해 보죠. 이걸 상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더해서 상수가 나오면 그 상수를 2로 나눠준, 즉 2k를 2로 나눠줬으니까 k겠죠. 그래서 x는 k의 대칭인 합칭 함수가 나온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잘 보시면 이걸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보고 선생님 주기가 t예요 이러면 주기가 6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왜? 아까는 부호가 x랑 x의 부호가 같았고 뺐죠. 이번엔 더하는 겁니다. 더하면 이렇게 사라지고 2만 남죠. 더했는데 상수가 나와 대칭함수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를 2로 나눠서 1, 그래서 x는 1의 대칭인 녀석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함수도 이런 표현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겠죠. 사인 함수는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f 파이 마이너스 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더해주면 파이만 남죠. 그래서 2분의 파이의 x는 2분의 파이의 대칭인 함수다. 대칭이죠. 완벽하게 대칭을 띠고 있죠. 이렇게 사인 함수에 대한 표현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코사인 함수는 너무 유명한 y는 y축의 대칭인 녀석이니까 fx는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잘 정리해 놓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옳은 것만은 고르세요. 자, 0부터 90도까지 사인과 탄젠트는 증가하냐. 자, 이걸 알려면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 여기입니다. 자, 사인 그래프는 여기만 생각하시고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프를 알면 판단할 수 있죠. 자, 사인은 증가했네요. 탄젠트도 증가했고 코사인은 감소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대답을 해보시고 4번만 보도록 하죠. 4번 코사인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냐. 코사인은 y축 대칭이 맞죠. 이렇게 생기니까 사인과 탄젠트는 원점의 대칭이냐.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원점의 대칭이 맞죠. 탄젠트 그래프도 맞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실제 삼각함수 단원에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모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전에서 삼각함수를 그릴 때는요, 이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x축 그리고 y축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렇게 그리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보든지 이렇게 8칸짜리를 그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지금 공책에다가 8칸을 그려보세요. 그렸죠? 그리고 나면 사인 함수는 이 사인 함수가 지나갈 칸에 이렇게 점에 표시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그려줍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사인 함수예요.
실전에서는 이것보다 더 빠르게 그냥 이렇게 그려도 무방합니다.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잘 그리셨죠? 네, 잘 그리셨으면 이게 사인 함수다. 여러분이 이제 책에 여기 모서리에 잘 그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함수는 반면에 이렇게 생겼겠죠.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하고 나서 중요하신 게 뭐냐면요. 자, 이 세로축과 가로축을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세로축이 담고 있는 정보는 최대값, 최소값이고요. 가로축이 담고 있는 정보는 주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인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도 최대, 최소값, 그 다음에 주기 이렇게 나오죠. 이 정보를 여기에 단 한 번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는 1, 마이너스 1이 최소, 그리고 가운데 중심이 되는 건 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처음 시작점이 x는 0이었고요. 여기는 2파이였죠. 여기까지 적으시면 사인 그래프를 간략하고 빠르게 적는 겁니다. 선생님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왜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로 그려야 될 함수는 간단하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녀석들입니다. 얘네들을 실제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모듈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그려보시고요. 코사인도 그려보세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한히 섰죠? 그러니까 위에 지붕과 바닥을 없애주시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탄젠트는 이렇게 자주 그릴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사인과 코사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인과 코사인을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겠습니다. 자,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기본 그래프가 시험에 나오진 않죠. 실제 문제에서 우리 보기 문제를 보면 이렇게 평행이동 되거나 아니면 뭔가 추가적으로 바뀌어 있는 정보를 요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릴 때는 다음과 같이 모듈을 사용하는데요. 먼저 평행이동은 조금 어려우니까 놔두고 2번과 3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여기다가 여러분 똑같이 그려보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놀랍게도 방금 배운 대로 사인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딴딴 하시고 여기 0은 변함이 없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왜요? 모든 사인 함수 값을 2배로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 앞에 2가 오면 최대값, 최소값을 공평하게 2배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가 3이었으면요. 당연히 여기가 3이 되겠죠. 2분의 1이었으면요. 2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 앞에 들어오는 건 이 사인 그래프를 위아래로 쫙 잡고 여기 위아래로 잡고 이렇게 늘리거나 또는 이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주기는 안 바뀌죠?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말은 얘를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그냥 항상 똑같이 그려놓고 여기에 정보를 바꿔주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은 sin 2x입니다. 얘는 좀 얘랑 달라요. 뭐가 달라? 2가 여기 있죠.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자, x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 x의 값의 효과를 2배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 x에 30도만 넣었는데 실제로는 2배 돼서 60도가 되는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훨씬 적게 넣었는데 큰 효과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었는데 실제로는 파이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와, 그러니까 작은 값을 넣어도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프 그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차피 사인이니까 이렇게 샥 그려놓고 자, 일단 여기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나한테 궁금한 건 여기잖아요. 여기. 자, 여기 시작점은 0입니다. x에 0 넣으면 0이 나오네요. 그 다음 여기가 원래 2파이였는데 자, 이게 2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x에다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를 넣죠? 그렇죠? 파이만 넣어도 되네요. 그 앞에 x 앞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여기에 주기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x에 파이만 들어가도 실제로는 2파이가 돼서 360도가 돼버리니까 주기가 훨씬 짧아졌네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주기는 짧아집니다. 반대로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이었다. 그러면 x에 2파이를 넣어봤자 파이밖에 안 돼.
2파이를 넣어봤자 파이밖에 안 되니까 4파이를 넣어야만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파이까지 늘어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적어놓고 싶은 학생은 적어놓으셔도 되는데 선생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sin x라면요, 이게 sin 2x입니다. 그리고 이게 sin 2분의 1 x예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느끼시면 좋겠냐면, 자, 원래 검정색 일반 sin x였는데 얘 a는 크죠? 더 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눌렀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푸시했다. 이렇게 쫙 밀어서 이렇게 빨간색만큼 스프링을 수축시킨 겁니다. 크니까 수축시켰죠. 얘는 작으니까 힘이 약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막고 있던 힘이 어떻게 돼요? 후퇴해서 이렇게 느슨해졌다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제 문제 여러분한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디 봅시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sin ax, 얘를 sin bx다 라고 하면 이때 이 a를 어떻게 해석해줘요? 뭔가 검은색보다 더 꽉 눌렀네? 강호동이다. 이렇게 크게 눌렀네요. 그래서 a는 큰 값이죠. 힘이 세요. 큰 값. 그 다음에 b는 느슨하죠. 황광인가? 이렇게 더 느슨해졌다. 더 작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보다 크고 b는 작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식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자리죠. 이 자리에 여기는 이제 오메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2를 뜻하죠. 2. 이런 값이 들어오면 주기는 그걸로 나눠준 값이 됩니다. 여기 2가 들어와서 원래 2파이였던 주기는 나누기 2가 돼서 파이가 됐죠. 이것도 형광펜 하시고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잘 적어보세요. 코사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나타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사인 얼마로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2 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먼저 자, 주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1보다 2가 작아졌으니까 주기는 길어지겠죠. 자, 그래서 주기가 어떻게 길어질까? 실제 이거 그려봐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대충 자 이렇게 착착 해서 이거는 빨리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인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착착착착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긴 바뀐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돼요? 뭔가 늘어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기에 얼마를 넣어야 이 파이가 될까, 이걸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기에 파이가 아니라 x 이렇게 이제 x에 얼마가 들어가야죠? x에 3파이가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 3파이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원래 2파이였는데 이것만큼 나눠준 거죠.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0이고요. 이렇게 빠르게 그리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네, 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실제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자, 변함없이 8칸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은 펜이 하나니까 저도 이제 하나로 해보겠습니다. 사인이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가 3이니까 3 마이너스 3 0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시작은 0이고 이 값은 얼마가 돼요? 여기에 보이시려나?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2파이가 되겠죠. 또는 2파이에서 파이만큼 나눴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타내면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잘하셨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에서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았죠? 근데 얘만 잘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앞서서 먼저 평행이동인데 이제 평행이동 중에서 그거에 앞서서 먼저 y쪽으로 평행이동한 걸 먼저 보겠습니다. y쪽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건 이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어떻게 합니까? 얘는 최대값 바꿔주고요. 얘는 주기를 바꿔줘요. 근데 이 모든 함수값에 c가 붙었죠. c가. 그러니까 얘는 실제 어떻게 해석합니까? 원래 a니까 여기가 a여야 되는데 c까지 붙여줍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c가 돼요. 왜? 이 값이 0이 됐으면 c니까. 그 다음에 이 값이 이 값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a가 될 수 있죠. 마이너스 a가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c만 여기에 추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주기를 2파이에서 b를 나눈 값 b분의 2파이가 되게 해줍니다. 이렇게 빠르게 잘 그려주셔야겠죠. 자, 이제 x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것만 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x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말 그대로 x축으로 평행이동 시켜주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리기가 되게 까다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셨죠? 자, 사인이니까 이렇게 짠 짠 짠 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바뀐 게 없죠? 여기 앞에도 바뀐 게 없죠? 그러니까 주기도 그대로야. 그리고 최대 최소도 그대로야.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이 1, 0,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주기가 그대로니까 여기를 2파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 주기가 2파이라는 건 안 바뀐다는 건 뭐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길이가 2파이인 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작점이 바뀌었죠. 평행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0이 아니죠.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시작점이 0에서 3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으니까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는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7파이죠. 이렇게 그리시는 게 훨씬 깔끔하다는 거예요. 실제 선생님이 그린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만 그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안 그려도 되나요? 만약에 나머지 부분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조금씩 내 연장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대칭성이나 주기성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기성을 이용을 해서 왼쪽 오른쪽에 확장시키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툴이에요.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툴이니까 이렇게 생긴 툴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멈춰놓고 다시 한번 지금 선생님 그렸던 것들 쫙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여라 했습니다.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박스를 그린다. 박스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사인 그래프니까 무조건 짠 짠 짠 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바뀐 거 없어요. 여기가 2네요. 그러니까 0이고 여기가 2로 나눠주니까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평행이동을 요만큼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얘는 2로 묶어주셔야 합니다. 항상 x는 묶일 때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는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0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3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는 3분의 파이에다가 주기가 파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린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그린 거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린 그림은 이거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거죠. 이것 중에 여기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나요? 자, 이 정도 그리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해석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듈을 활용해서 그려라. 자, 그 다음 코사인이네. 이번엔
코사인도 똑같습니다. 코사인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짠짠짠 그려줍니다. 그 다음 해석을 해주면 여기 3이죠. 3 마이너스 3 0 2죠. 그러니까 평행이동도 안 됐으니까 여긴 0일 것이고 여기는 2로 나눠준 파이가 답이겠죠. 쉽게 그렸네요. 그래서 2번 그래프는 쉽게 그렸습니다. 다음 3번 탄젠트 그래프는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탄젠트 그래프는 항상 재미가 없고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자, 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이런 식으로 위에 뚜껑이 없이 그리면 된다 하고 했죠.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게 딱히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얘도 여기가 3이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가 파이였던 주기가 3분의 파이가 됐다는 것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0으로 보면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3분의 2파이가 돼야겠죠. 그리고 y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x축이 아니라 0이 아니라 1일 겁니다. 그래프를 가서 볼까요? 됐죠?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주기가 딱 3분의 파이만큼. 자,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도 충분히 이렇게 해석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는 게 편하죠. 얘를 x축, y축 해놓고 그리면은 좀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꼭 이렇게 그려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는 방법은 옛날에 신승범 선생님한테 배운 걸 선생님이 좀 확장한 거고요. 이렇게 그려서 풀이하시는 게 아무래도 편할 겁니다. 뭐 선생님 만든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좀 계속 활용하다가 뭐 좀 진화한 건 있어요. 모듈이 좀 선생님이 특화시킨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격자로 그리는 거는 신승범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출처를 남기고요. 선생님 만든 건 만들었다 하고 아니 것도 아니라 해야겠죠. 이런 것도 이제 빠르게 그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죠. 다 그려보셔야 합니다. 자, 멈춰놓고 그려보세요. 네, 선생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쉬우니까 얘를 했죠.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다 똑같다. 먼저 뭘 해라? 칸을 그려라. 칸을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니까 코사인 그래프답게 먼저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게 좀 거추장스러우신 분은 진짜 이렇게 그려도 무관해요. 대충 그리셔도 됩니다. 너무 이걸 이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천천히 해석을 해주면 되죠. 여기가 2분의 1로 줄었죠. 근데 여기에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죠. 3이니까 여기가 3으로 나눠준 3분의 2파이가 될 것입니다. 이 3분의 2파이는 주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작점 어떻게 돼요? 이걸 3으로 묶어주면 x-4분의 파이죠. 시작점이 4분의 파이였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즉 이 주기가 3분의 2파이라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통분해서 적어주시면 뭐 12분의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완성이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얘기랑 또 이제 귀찮은 게 나오는데 절대값 얘기랑 가우스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네, 큰 흐름을 잡는 데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이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조금 앞에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왔던 각변환 공식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오는 게 좋습니다. 각변환 공식을 잘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절대값이나 뭐 가우스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일단 여러분이 그래프 그린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여기 있는 걸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 뭐 그래프가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다 이런 식으로 그려보셔야겠죠. 그린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각변환 공식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 시간 삼각함수 그래프의 좀 심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배웠고 우리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각변환 공식 그래프 먼저 했으니까 이제 각변환 공식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